예, 5월 7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고용지표 이후에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점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연준 인사들이 연이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강세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내려간 상태에서 연휴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업종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연휴 전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대형 업종이 이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지, 대형주들이 끌어가야 이제 지수가 안정적으로 추세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0.46% 올랐고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지수는 모두 1% 이상 올라갔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51선에서 딱 걸쳐서 끝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51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1선은 대략적으로 한 분기 정도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한 2, 3개월 정도 시장 속썩이던 어떤 그 흐름을 깼다. 시장을 좀 가로막았던 어떤 지점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장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 파월의 발언 이후에 이제 한 차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한 단계 내려갔고, 또 지난주에 고용지표 공개 이후에 이제 또 한 차례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때 뭐 10년물 5%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4.48%, 그러니까 4.5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CPI라든가 또 PC 이런 지표 나올 텐데, 만약에 그때 4.4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면 이제 조금 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일단 이제 금리가 올라갔던 것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달라졌다라는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실적 발표할 때 예상치 상회해요. 한 70%는 보통 예상치 상회하고, 대신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 전망을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제시하니까 그 다음에 실적 전망치 대비 또 실적은 잘 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제시도 그렇게 나쁘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보통 실적 발표 나오면 실적 추정치를 좀 하향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게 분기마다 보시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전망치를 하향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일부 빅테크 기업들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과열을 시키는 그런 느낌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증시를 지탱해 시켜주고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다음에 주요 코멘트들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존 윌리엄스와 토마스 바킨 발언이 시장을 올리는 데 영향을 좀 줬습니다.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정책 금리는 좋은 위치다, 결국에는 금리 내릴 거라고 보고 고용과 물가 이외의 데이터까지 보면서 판단을 할 거다. 이거 뭐 성장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금리 내릴 거다. 여기에 이제 투자들이 방점을 찍었고요.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정책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아직 다 나온 거 아니야. 이후에 금리 인상 효과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죠. 어쨌든 둘 다 뭐 결국 금리 내릴 걸, 인플레이션은 잡힐 걸,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한 게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투자들을 다시 한번 안도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IMF 총재도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 그리고 연내 금리 결국엔 내릴 거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는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보면, 마이크로는 오늘 되게 뉴스가 많이 나왔죠. 베어드에서 D램 업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HBM이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한 거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오늘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하락한 게 이제 애플이었는데, 그 버핏 회사에서 지분을 줄였다. 물론 이제 여전히 애플은 중요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뭐 지분 남겨놓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점에
이제 투자들은 더 주목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 누군가는 팔고 어떤 종목은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지난주에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애플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매매가 또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베어드에서 목표 주가 150달러로 높이는 그 뉴스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해서 120달러까지 회복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또 92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950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뭐 근접해 가는 오늘같이 하루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경신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암젠 같이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뭐 애플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는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좀 현금화 시켜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연휴 끝나고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토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증시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한번. 4월 22일 이후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4월 17일부터까지로 확대를 하면 하루 빼고는 매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공통적으로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있었던 예전에 그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던, 물론 이제 중국 관련주가 아닌 게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게 뭐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오면 뭐 화장품 강하다, 그다음에 카지노 강하다 이랬잖아요. 최근에 화장품 되게 강했고 석유화학도 되게 강하게 올라갔고 엔터주도 예전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류가 되게 강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강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위안화가 이제 약세를 접고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위안화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게 되고 이게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되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현물과 선물 수급이 동시에 개선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주는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지 여부인데 그동안에 매수는 이어갔죠. 그런데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고 선물은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은 1350원 환율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도로 좀 바뀌었었고 현물은 137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매수가 이제 좀 강도가 약해지면서 매수 매도 퐁당퐁당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고용지표 나오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선물과 현물이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선물 매수로 확 들어오고 현물도 매수 강도가 강해지는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변화가 생기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강했던 정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 됐든 석유화학이 됐든 이 정도 레벨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 되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움직이게 되느냐, 그게 이제 가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환율, 금리, 유가 올라가서 안 좋은, 상승해서 안 좋은 것들이 동반해서 내려갔다. 이거 이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중화권 증시, 이게 이제 중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홍콩 증시 보면서 가늠을 하는 건데, 이게 강세 보이는 거는 우리 증시, 물론 뭐 일부에서는 중국 투자하러 우리도 증시 매도할 수도 있지,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연휴 전에는 외국인들이 차별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는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팔고 그 코스피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면서 많이 오른 종목 팔고 안 오른 종목 사고 이런 구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해주면서 하이닉스까지 동시에 매수가 붙어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거시 반도체만 갈 거냐, 다시 HBM도 동반해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필요가 있고 4월 이후에 강세 보였던 게 화장품, 타이어,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단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이 종목들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차 군단 이런 쪽들도 힘이 실리면 증시가 뭐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적당히 올라가고 또 박스권으로 갇히게 되는 거라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묵직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오늘 자,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또 오후에서는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 주에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GDP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미팅이나 아니면 일자리,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들 뭐 이런 등등의 지표가 안 나올 때 이번 주 이런 중요한 지표가 없거든요. 그럴 때 증시는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있을 때마다 뭐 0.2%, 0.3% 정도 주간 올랐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는 0.7%. 왜냐면 중요한 지표 나오기 전에 투자자는 대체로 긴장을 합니다. 왜냐면 뭐 지표 나오다 난 설레. 이 지표 나오면 너무 좋아서 매수를 준비할 거야.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표가 나올 때는 긴장도가 높고 없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안도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이번 주에 그런 데이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이번 주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뭐 다른 것도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걸 뭐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PPL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ADR과 PBR 지표를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공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링크에서 ADR과 PBR 지표라고 저희가 올린 게 이제 이 링크 누르시면 이제 ADR 그리고 PBR 지표를 PBR은 이제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할 거고 ADR은 데일리로 이제 업데이트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신증권 ADR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종목수 취합하는 게 조금 살짝 달라가지고 어쨌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여기 공지사항에 ADR, PBR의 링크를 저희가 걸어놨으니까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PBR, 뭐 ADR 사이트 ADR 지표 제공 안 하는 증권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부터 그 고릴라 리서치 가입 이벤트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고 한 번 가입을 하면 그 가입비 그대로 인상이 돼도 다시 나중에 가입을 해도 또 연장할 때 그 가입비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니까 이제 그리고 이번에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예측을 하는 주가 상승 하락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는 추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리딩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 분석 보고서 일주일에 2개씩 올려드리고 이제 강의 저녁 방송 데일리 멤버십 방송 매일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뭐 강의가 또 저희가 주 2회 강의가 또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AI가 예측하는 주가 예측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이건 절대로 저희가 추천이라든가 리딩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이제 나가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입 안내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상 전에 이제 마지막 혜택 드리는 거 이거 바로 또 이번 주 넘어가면 바로 인상되니까 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PPR 이어지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